경찰이 실족 사고라고 종결해버린 사건. 하지만 아들이 발견한 단 40분의 공백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경찰도 놓친 진실을 찾아내는 한 아들의 집념에 관한 것입니다. 한적한 어촌마을 구도항.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주인공은 박은지라는 여성입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그녀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구도항 노인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던 그녀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은지는 노인회에서의 일을 마친 후 집으로 향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찾기 시작했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출동한 해양경찰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도항은 물이 드나드는 부두가 있는 장소였어요. 해경은 미끄러운 부두에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넓은 바다를 수색했지만 은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고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진실일까요? 은지의 아들 윤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어머니가 남긴 기록들이었어요.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잠깐 갔다 올게라는 음성 메모를 남겨두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메모 하지만 윤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노인회에서는 어머니가 특정 시간에 돌아왔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직접 확인한 어머니의 일정표에는 공백이 있었어요. 무려 40분의 시간이 설명되지 않은 채로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40분.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실족했다면 왜 이런 시간 차이가 있는 걸까? 윤호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것이 나타났어요. 윤호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한 권의 작은 수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던 것 같았어요.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글씨들이 가득 찼습니다. 윤호가 수첩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첩에는 어머니의 봉사활동 중에 겪은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단순한 일상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에는 노인회의 간부들이 어머니에게 부당한 일들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돈을 건네라고 했고 거짓 장부를 정리하라고 했으며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것이죠. 거절하면 봉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 오늘 정리한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글귀였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호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신고하려고 했을 겁니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 하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들고 다시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누비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의 기록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진실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윤호의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항구의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도움을 줄 것이고 누군가는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수첩이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건은 다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발견한 수첩. 그것은 단순한 개인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당한 부당함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 경찰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수첩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은지가 기록해둔 내용들은 체계적이었어요. 날짜,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들. 누가 언제 무엇을 강요했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두 명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인의 회계 담당 선우와 간부 윤필. 이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수첩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박은지에게 노인회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장부를 함께 만들도록 강압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박은지의 거절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봉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이 동반되었어요. 수첩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요청들이었습니다. 장부 정리를 도와달라는 것, 그리고 약간의 돈을 건네달라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청은 점점 커져갔어요. 선우와 윤필은 박은지를 이용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봐주라고 했고 청소를 해주라고 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일까지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강압적이었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날짜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은지는 매번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봉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말을 들어야지.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선우와 윤필을 소환했습니다. 수첩의 증거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조사실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윤필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수첩을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들, 정확한 금액들, 그리고 박은지의 손글씨로 적힌 사건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은지가 일방적으로 쓴 것 아닙니까?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수첩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들, 금융 거래 기록, 혹은 그들의 진술에서 나오는 모순점들 말이에요. 조사팀은 노인회의 장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노인회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들어 장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선우와 윤필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장부를 넘기지 않도록 막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봉사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박은지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당하는 상황을 봤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혹은 자신들도 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미 체념해버린 것일지도 몰라요. 경찰의 조사는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자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항상 비슷했어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범죄자들은 증거를 없앨 시간을 얻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할 시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도록 강압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윤호는 밤을 새우며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따라가며 어머니가 당한 모든 일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수첩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결심했어요. 경찰이 할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구도항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는 분명히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항구의 건물들, 부두, 그리고 그 근처의 가게들. 이곳의 사람들이라면 뭔가 봤을 겁니다. 아마도 선우와 윤필이 박은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마도 그들의 나쁜 행동이 노출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윤호는 항구 상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마지막 날 무엇을 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은지가 선우와 윤필과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상인의 증언에 따르면 박은지와 두 사람의 다툼은 단순한 언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격렬했고 박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고 말했어요. 은지가 무언가를 폭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경찰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의심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불명확했습니다. 박은지가 그 후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경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구의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가 보여줄 진실을 말이에요. 수첩이 남긴 그림자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우와 윤필의 부인, 그리고 증언. 경찰의 더디지만 꾸준한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윤호의 결연한 의지. 진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항구의 어두운 거리, 그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가 기록한 영상 속에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박은지의 마지막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니까요. 수첩의 증언, 상인의 목격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벽에 부딪혀 있었어요. 선우와 윤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고 다른 증거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찰의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윤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한 끝에 그는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직접 항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항구는 그리 큰 어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눈들이 그곳을 지나다닙니다. 상인들, 어부들, 그리고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들이 있었어요. 윤호는 항구의 상점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그리고 작은 부동산 중개소들. 이 모든 곳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날의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하지만 간절한 청을 반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호의 눈에서 절망을 읽었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하나둘씩 영상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은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상점의 CCTV에 포착된 것은 명확했습니다. 박은지가 항구의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뒤를 따르는 두 명의 남자들. 그중 한 명은 선우였고 다른 한 명은 윤필이었습니다. 영상은 그들의 표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빠른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고 두 남자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마치 그녀가 도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각도의 카메라가 더 중요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항구의 한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구도항의 끝자락, 어선들이 정박되어 있고 오래된 창고들이 늘어서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두 남자가 박은지를 둘러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박은지의 입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음성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제스처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이 영상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반응이 달랐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급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 더 많은 CCTV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것처럼요. 시간을 따라가 보면 박은지와 두 남자가 항구의 끝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시 23분. 항구 중앙거리. 세 사람이 카메라 프레임 안에 들어옵니다. 14시 27분. 다른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그들은 창고 근처에 있었어요. 박은지의 움직임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14시 31분. 마지막 카메라에서 포착되는 순간이 옵니다. 두 명의 남자만 창고 주변을 나타났습니다. 박은지는 영상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박은지는 어떤 카메라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창고를 수색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으로 창고 주변을 통제했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창고 내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낡은 물건들과 더미가 곳곳에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은지가 평소에 차던 손목시계였어요. 그것은 창고의 구석진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격렬한 몸싸움 끝에 떨어진 것처럼요. 시계 근처에는 흙과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고 내부의 더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장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부들에는 선우와 윤필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노인회의 회계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창고에서 나온 장부들을 살펴본 경찰 수사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부에는 명확한 비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돈의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노인회의 회계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선우와 윤필의 개인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금액들은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장부의 한 페이지에는 박은지의 손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이 장부의 비리를 복사해 두기라도 한 것처럼요. 시간, 금액, 그리고 주석들이 박은지의 필체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이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 기록한 것처럼 장부 위에도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마치 증거를 남기려고 의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것이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서진 휴대폰의 조각들이었어요. 화면이 완전히 깨져 있었고 배터리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처럼요. 경찰은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들고 선우와 윤필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았고 창고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보았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건 맞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지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이제 진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의 당당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차라리 자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은지가 우리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윤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술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경찰은 창고 주변을 더 깊게 수색했습니다. 바다 근처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창고 근처의 시멘트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피의 흔적들이 다양한 각도로 튀어 있었습니다. 마치 격렬한 상황을 벌어진 증거처럼요. 경찰은 이 혈흔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고 내부의 다양한 물질들도 채집했어요. 윤호는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단서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창고에서 발견된 물건들, 그리고 두 사람의 진술 변화. 모든 것이 박은지가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고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박은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혈흔은 누구의 것인가?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우와 윤필은 조사실에 앉아 자신들이 한 일들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일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은 실족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훨씬 더 큰 것이었고 경찰은 그것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추측에만 의존할 수 없었어요. 창고에서 나온 증거들, CCTV 영상들, 그리고 두 용의자의 진술 변화. 모든 것이 가리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경찰 수사팀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증거들을 분류하고 모순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신문실에서 선우는 점점 자신의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에 찼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제시될 때마다 그의 입가가 경직되었어요.
경찰 수사관은 장부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 돈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선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비용이었습니다. 노인회의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개인적 비용이 수천만 원대입니까? 선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은지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은 흐려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것처럼요. 윤필의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부인해서 점진적으로 진실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들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CCTV에서 당신들이 박은지를 따라가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기다렸어요. 침묵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신고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창고에서는 그곳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다가 그냥 밀었습니다. 경찰 실험실에서는 채집된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혈흔은 박은지의 것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사실상 박은지가 창고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는 정밀하게 분석되었습니다. 시계의 손상 패턴은 누군가가 폭력적으로 빼앗아간 것을 시사했어요. 밴드가 끊어져 있었고 유리 화면은 깨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휴대폰의 조각들도 채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누군가가 이 휴대폰이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창고의 바닥에서 나온 흙 샘플도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은지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어요. 혈흔과 함께 이것은 강력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이 모든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마치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들을 재구성하는 것처럼요. 압박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선우와 윤필을 번갈아 가며 신문했어요. 한 사람의 진술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고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우는 점점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은지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신고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까? 네. 그녀는 우리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윤필이 그녀의 팔을 잡았고 나는 그녀를 밀었습니다. 어떻게? 가슴 부분을 밀었어요. 그녀가 넘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선우의 침이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놀랐어요. 놀랐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침묵이 신문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은 선우의 진술을 바탕으로 창고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세밀하게요. 창고의 한쪽 벽 뒤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박은지의 장부들이었어요.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왜 여기에 숨겼습니까? 선우는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자명했어요. 그들은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창고의 여러 부분에서 청소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둘러 청소했던 자국들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고 했던 것처럼요. 윤필은 결국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은지의 휴대폰을 부쉈고 장부들을 옮겼으며 바닥도 닦았어요.
어떤 목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박은지는 윤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우가 검사와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전의 저항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였어요. 선우는 그날 저녁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은지를 창고로 이끈 이유, 설득을 시도한 방식, 그리고 그 후 일어난 일들. 그녀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끝이라고. 그러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선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우리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겁먹었습니다. 선우의 자백으로부터 경찰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은지의 휴대폰을 어디에 버렸는지도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의 전문가팀은 부서진 기기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선우와 윤필이 한 일들의 기록이 있었어요. 무음으로 녹음된 음성 파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음성 파일을 재생했을 때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 비리를 신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들이 뒤따랐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신고하면 당신도 이 일에 연루됩니다. 아니요. 나는 신고합니다. 그 후로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격렬한 움직임의 소리, 그리고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경찰은 이제 완전한 그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증거들이 모여졌고 진술들이 일치했으며 물리적 증거들도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선우와 윤필은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들의 범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비리, 협박, 폭행, 그리고 증거 은닉. 모든 것이 입증되었어요.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박은지를 도움 없이 방치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법정에서 선우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에 신고했다면, 구조했다면 은지는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판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전적 비리죄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었어요. 폭행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정된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였습니다. 윤호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며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우와 윤필에게 문장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은 수년의 징역형이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공포 때문에 한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초기에 신고했다면, 구조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사의 말은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에서는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조사실에서는 진술들이 기록되었으며 법정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선우와 윤필의 범죄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어요.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들, 박은지가 남긴 수첩과 휴대폰의 기록들, 그리고 CCTV 영상들, 모든 것이 빗속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수렴되었습니다. 수첩, CCTV, DNA 검사, 음성 녹음, 그리고 두 남자의 자백.
이제 경찰은 그날 저녁 창고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어요. 최종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처음 내린 결론인 실족 사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은진은 창고에서 밀려 넘어졌고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은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의식을 잃었을지라도 빠른 구조라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왔어요. 선우와 윤필은 그녀를 창고에 남겨두었습니다. 혼자 도움받지 않은 채로요. 약 3시간. 그것이 그들이 창고를 떠난 후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박은진은 창고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법정에서의 최종 선고가 나왔을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은진은 단순히 실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은 것을 하려다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판사의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죽음이 필연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신고했다면, 만약 구조를 시도했다면 박은진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선우와 윤필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은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과 3년. 그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였어요. 하지만 판사는 더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영원히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구도항은 조용해졌습니다. 노인회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신뢰했던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 그것은 단순한 금전 비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옳은 것을 지키려 했던 박은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중년 세대는 자신들의 책임을 생각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비리라도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 세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이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생명이 가나갔다는 것에 대해요. 윤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에는 어떤 종류의 진정한 위안이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윤호는 구도항의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었어요. 그곳은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윤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은 이제 법정의 증거물이었다가 판결 후 그에게 돌려받은 것이었어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이제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 오늘 정리한다라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놨어요. 당신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파제 위에서는 충분히 울려 퍼졌어요. 바다 위로, 어둠 속으로, 그리고 영원히. 박은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녀가 남긴 수첩이 없었다면, 그녀가 휴대폰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은지는 기록했습니다. 매일 밤 남겨지는 폭언과 강압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왔습니다. 아들 윤호의 결단력으로 인해, 경찰의 세밀한 수사로 인해, 그리고 증거들의 명확한 증언으로 인해 박은지의 진실은 빗속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경찰청의 공식 보도 자료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구도항 사건은 초기에 실족사고로 처리되었으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조한 공식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몇 달간의 수사, 무수한 조사,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념이 담겨 있었어요. 구도항은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박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한 선택을, 그녀가 치른 대가를, 그리고 그녀가 남긴 기록을 말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남아 있었어요. 지역사회의 경찰 시스템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머니의 수첩은 더 이상 숨겨진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의 증거였고 진실의 증언이었으며 정의의 도구였어요. 박은지는 기다렸고 윤호는 들었으며 경찰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옳은 것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그 용기를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